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감기 걸린 게 아닌데 몇 주째 기침이 계속되고요. 밤마다 더 콜록콜록거림이 심해진다면 우리 부모로서 마음이 쿵 내려앉곤 하죠. 이게 천식일까 아닐까 혹은 심각한 질병은 아닐까 많은 고민들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천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심정으로 또 이 시간 소아청소년과 의과 의사로서 또 말을 해주시는 시간 여러분과 또 Q&A로 꾸며갈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해 있는 주소아 청소년과 의원입니다. 이 시간 김주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한 주가 너무 빠르게 흘러가서 이제 한 달이 너무 훌쩍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은 이 시간대 많이 기다리실 텐데, 아이가 이제 감기 걸린 증상이 아닌 것 같은데도 기침이 오래 가거나, 특히 우리 아이들은 밤에 기침이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부모로서 이게 천식이진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럼 천식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도 있을까요? 네, 그럼 있죠. 사실은 연령대를 좀 항상 고려를 해야 돼요. 천식 환자를 대할 때, 노인분들 천식이 또 다르고, 이런 성인의 천식이 좀 다르고, 또 중고등학생, 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런 아이들의 천식이랑 또 아가들의 천식이랑 다 증상의 양상이 달라서 사실 그냥 일괄적인 테스트, 뭐 간단한 테스트는 없고, 네. 다 연령을 고려해서 진단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은 제가 주로 보고 있는 이제 아이들, 소아청소년, 특히 저는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천식을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중고등학생만 해도 약간 내과에서 보는 성인 천식이랑 약간 유사한 부분도 있어서 저는 이제 더 아가들의 천식을 집중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천식인가 하는 그런 간단히 30초만 봐도 약간 의심할 수 있는 이런 테스트를 한번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거는 우리 아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일반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또는 우리 아가에 대해서 이 테스트 질문들에 나 이 중에 한 두세 개 아니면은 뭐 거의 다 막 해당이 되면은 그럼 병원 가봐야 되겠다. 네. 이거를 판단하시는 테스트예요.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기침이나 쌕쌕거림이 나타나고 쉽게 없어지지가 않는지. 그러니까 기침이 분명히 감기는 지나간 것 같은데 네. 기침을 너무 오래 한다. 벌써 한 달이 됐다. 이러면서 오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감기는 저번에 막 콧물이랑 열나고 기침하고 그러면서 분명히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 기침이 너무 안 없어진다. 또는 우리 아가가 잘 때 옆에서 들어보면 소리가 이상하다. 숨 쉬는 소리가 막 쌕쌕거리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뭐 그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평소에 그냥 기침이 너무 자주 오고 항상 감기만 왔다면 얘는 기침이 심하다. 그런 거. 그리고 또 한 번 걸리면 뭐 일주일 이내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3주 이상 오래 지속이 된다. 뭐 이러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건 좀 좀 어른 성인들 대상으로 많이 이제 하는 질문인데, 뭐 감기약이나 진통소염제 같은 어떤 약을 먹고 나면은 숨이 가빠져서 힘들었던 적이 있는지, 그런 걸 유발시킬 수 있는 또 약성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소아 애들은 이건 좀 드물기는 해요. 그래서 약이랑 연관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운동만 하면은 쌕쌕거리고 내가 숨쉬기가 답답하고 기도가 막 쪼이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다른 친구들 운동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겠다. 그리고 나는 체육 시간에 항상 그냥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런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초등학생 중에서도 체육 시간에 그냥 운동 못하는. 네. 그래서 그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진단서도 가끔 필요로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운동이랑 연관해가지고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요즘 같은 겨울에 바깥 온도가 너무 차고 건조한 그런 추운 날에 바깥에 나가면 기침을 막 하거나 숨이 답답해지고 목이 쪼이는 듯하다. 추운 날 외출하면 네. 그런 증상이 있는지, 또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항상 기침이 심해진다. 꼭 밤이면 심해져서 자꾸 잠을 깬다. 그리고 밤에 숨이 차서 너무 심한 사람들은 그냥 똑바로 못 누워서 자고 약간 이렇게, 어떤 애들은 엎드려서 자야 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약간 몸을 세워서 자야지 잠을 잘 수가 있다, 이런 네.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잠이랑 밤 시간대랑 잠이랑 연관된, 그리고 그 다음은 이런 기침뿐만 아니라 뭐 콧물이 나거나 재채기를 자주 하거나 코가 자주 막히는 것 같은 주로 비염 같은 증상이 있는지, 네. 같이 동반되는지. 그리고 8번째는 눈이 자꾸 가려운 증상, 그리고 코가 가렵고, 또 몸에 자꾸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가려우면서 네. 뭔가 숨이 좀 답답하거나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지,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지. 이것도 그래서, 가족력이 예, 중요하군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뭐 형제나 천식이 있거나 뭐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나, 뭐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다 해당되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는지, 네. 그리고 그냥 병원에서 내가 천식이 있다고 들어본 적이 있는지, 요런 질문들에 대해서 꽤 많아요.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 그런 네. 경우에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뭐 점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각 항목마다 네. 뭐 전혀 없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미만이다,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다, 아니면 일주일에 반 이상, 네. 3번에서 6번이다, 아니면은 그냥 매일이다. 매일이다. 그거에 따라서 뭐 1점에서 5점 정도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그것의 총합을 구해가지고 그 정도에 따라서 높을수록 이제 천식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렇군요. 네. 7번과 8번 항목은 좀 알레르기성 네, 느낌인데 이거 이것도 알레르기성 천식 비염. 테스트에 해당된다는 게 좀 놀라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천식은 천식의 거의 대부분은 알레르기성 천식이에요. 그래서 이 코부터 좀 쭉 우리 숨길이 코부터 시작해서 이 이제 목 부분을 지나서 기도로 넘어가서 기관지로 해서 폐로 가는 게 숨길인데, 네. 이 숨길에 알레르기가 흔하게 올 수가 있는데, 이 숨길의 초반에 오는 거, 코 쪽에서 오는 걸 알레르기 비염, 후반에 오는 거를 이 폐랑 가까운 기관지랑 가까운 요 부분에 오는 알레르기를 알레르기성 천식. 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랑 알레르기성 천식은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질환으로 보기도 해요. 그렇군요. 기도의 위치에 따른 알레르기 이제 네. 구분이죠. 그래서 알레르기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알레르기성. 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넘어갈 텐데 본격적으로 천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천식이 뭔지 일단 개념을 알고 계시면 이게 단순 감기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딱 명확해져요. 이게 이제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천식은 그냥 딱 3가지가 문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요 3가지가 문제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만성적으로 기도에 염증이 생기는 거. 급성이 잠깐 있는 급성이 아니라 만성. 적어도 최소 3개월에서 보통은 뭐 6개월, 1년 넘는 네. 그런 몇 개월 이상의 오랫동안 쌓여온 그런 오랜 기간에 기도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요 기도의 모형이 정상 기관지예요. 근데 요 가운데 있는 게 천식 환자의 기관지인데, 네. 천식 환자의 기관지는 정상 기관지보다 더 두꺼워요. 와. 여기 조금 네. 여기서는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요게 모형이 있는데, 네. 요게 정상 기관지고
이 기관지 벽이 그냥 보통 정상인은 얇아요. 근데 천식 환자들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최소한 3개월 이상 오랫동안 염증이 자꾸 쌓이고 그러면서 기관지 벽이 이렇게 퉁퉁 붓는 거, 두꺼워지는 엄청 차이 거. 나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마치 큰 빨대로 네. 이렇게 얇은 요 빨대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네. 이 두툼한 빨대로 숨을 쉬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숨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거는 숨길이 넓네요. 정상은 숨길이 넓어가지고 그냥 넓은 빨대로 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 천식 환자들은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벽이 퉁퉁 부어서 숨길이 좁아지는 네. 좁은 빨대로 숨을 쉬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성적인 기도의 염증으로 기도 벽이 퉁퉁 부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과민성. 기도의 과민성이라는 거는 기도가 되게 예민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도 피부가 다치면 그게 다 치유되고 나서도 그 자리가 약간 뭔가 좀 따가울 수도 있고 맞아요. 뭔가 삐끗한 느낌이 나죠. 평소에는 뭐가 이렇게 스쳐도 아무렇지 않을 게 어떨 때는 뭐가 스치면 다친 상태가 염증이 좀 있는 상태에서는 뭐가 딱 스쳐도 되게 따갑고 막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좀 자극적인 뭐 차가운 공기라든지 네. 아니면은 각자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환자는 꽃가루, 뭐 꽃가루가 이렇게 왔을 때 정상 기관지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안 일으키고 지나갈 텐데 천식처럼 만성적으로 기도가 퉁퉁 부어 있는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네. 그 꽃가루든 먼지든 그런 것들이 싹 숨을 통해서 지나갈 때 그 자리가 엄청 예민하게 예민해지네요. 반응하면서 근데 그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게 기관지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확 수축을 해요. 확 그냥 확 쪼그라드는 거. 이런 느낌이 네네네.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세 번째 그림이나 네. 이게 두 번째 그림에서도 약간 보이지만 세 번째 그림에서 네. 이게 확 쪼여드는 거. 가뜩이나 이제 천식 환자들은 기도가 두꺼워가지고 좁아져 있는데 네. 그런 반응이 딱 왔을 때 그거에 음. 내가 확 반응하면서 매우 반응을 과도하게 하면서 확 이렇게 수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기도가 아까 숨을 좁아질 못 수 쉴 있는. 것 같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 확 올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나를 공격하는 그런 차가운 공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환자들은 뭐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막 엄청난 습기를 여기에 닿아도 그럴 수도 있고 또 꽃가루나 아니면은 엄청 이제 막 이불 청소하고 그러다가 막 갑자기 먼지가 확 들어가면서 확 또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하여튼 뭐든지 다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그럴 때 일단은 첫 번째 반응은 막 기침으로 그걸 자기가 스스로 방어해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더 심한 사람들은 기도가 막 쪼여들면서 숨쉬기 답답해하는. 그래서 요 세 번째가 이제 가역적인 기도 폐쇄라는 건데 네. 기도가 이렇게 확 쪼여들면서 그 숨길이 그냥 확 막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숨쉬기 답답해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네네. 그러면서 너무 심하면 막 얼굴이 파래지면서 숨을 못 쉬는 사람도 있어서 그때는 응급실에서 정말 중증 치료를 받기도 하는. 근데 이게 가역적인 기도 폐쇄인데 불가역적인 기도 폐쇄가 아니라 가역적인 기도 폐쇄인데 이 말은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좋아졌다가 또 나의 공격하는 원인이 왔을 때 확 조여들다가 또 풀어지고 그게 요소가 해소가 되면 또 풀어지고 또 치료하면 풀어지고 근데 자꾸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예전에는 곧바로 풀어졌었는데 반복이 많이 되면서 또 치료에 신경을 안 쓰면서 이게 가역적이 아니라 나중엔 불가역적으로 그냥 굳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역적인 기도 폐쇄 단계는 그냥 천식의 초기 단계고 네. 나중에 치료 하나도 안 하고 방치가 되면 나중에는 그냥 이게 뻣뻣하게 다 굳어버려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했지만 리모델링이라고 기도의 리모델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냥 그 상태로 굳어버리는 그런 경우는
정말 치료도 힘들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또 설명을 들으니까 천식이 또 어떤 모습인지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가 너무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내가 천식일 수 있는데 천식은 이런 원리구나. 아, 지금 내가 갑자기 쪼이는 게 내 기도를 공격하는 무슨 원인이 있어서 내가 그거에 네. 반응하는 과정이구나.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내가 치료를 할 때 있어서 이해하고 치료하는 거니까 네네.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죠. 환자분들이 알고 치료받는 거랑 모르고 음. 치료받는 건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 천식에 대해서 특징적인 증상, 아까도 간단히 테스트를 하긴 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네. 특히 이제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내 기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제 아픈 거라서 가끔은 빨리 캐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증상, 네. 우리 아이가 이런 증상을 보이면 나는 가서 소아과에 가서 우리 애기 천식 아닌가요? 하고 질문하면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게 뭐냐면 네. 일단은 조금 한 큰아이들 한 5살 정도만 돼도 엄마 가슴이 답답해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숨이 안 쉬어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침 그냥 제일 흔한 증상은 기침인데 네. 이게 이제 감기에 시작할 때 하는 기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천식의 기침일 수도 있는데 그거 분간하는 게 처음에는 예를 들면 첫 아이라든지 이런 걸 네. 처음 경험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구분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감기인지 천식인지. 하여튼 일단은 기본적인 게 기침이랑 애가 답답하다고 표현하는 거. 네.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가슴이 답답하면서 어떤 애들은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되게 막 크게 숨을 쉬려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들썩이면서. 들썩이면서 가슴이 들썩들썩하면서. 네. 그리고 완전 아가들 같은 경우에는 막 갈비뼈가 얘가 너무 힘을 주면서 에너지를 쓰면서 막 가슴의 모든 근육을 사용해서 숨을 깊이 막 들이마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갈비뼈가 쏙쏙 들어가요. 어머. 그리고 갈비뼈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는 사인이 여기가 들어가요. 여기가 쏙쏙 들어가다가 더 심해지면 갈비뼈 사이사이가 쏙쏙 들어가요. 네. 그렇게 막 이 부분의 근육을 사용하면서 숨 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힘들여서 숨을 쉬는 모습, 네. 그런 모습 보이는 거는 별로 좋은 사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은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해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 근데 이게 보통은 숨을 들이마실 때는 괜찮은데 후 내쉴 때 내쉬는 소리가 되게 하이 피치예요. 약간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들려요. 네. 그래서 경험하신 분들은 부모님들은 다 그 소리만 딱 들리기 시작하면 얘 왔다 이러면서 빨리 자가 치료를 시작하시기도 하는데 네. 그건 또 경험을 해봐야 그 소리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유튜브에서도 검색하면 나올 텐데 유튜브 네. 때 천식 때 쌕쌕거림 소리 이런 거 하면은 막 그거 소리로도 음성으로도 유튜브에 막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는 천명음이라고 그래요. 천명음. 쌕쌕거림 간단히 얘기하면 쌕쌕거림. 그래서 기도가 좁아지면서 원래 넓은 기도로 숨을 쉴 때는 아무 소리 없이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꽉 막힌 좁아진 기도로 숨을 쉬면 들어오는 숨은 어떻게든 쉬는데 네. 마치 풍선이 빵빵하게 풍선이 불게 들어오는 숨은 얼마든지 쉴 수 있는데 그 풍선에서 이제 바람이 나가야 되는데 네. 그 나가는 게 이 좁은 구멍을 통해서 막 힘들게 막 바람이 나가면서 휘파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런 쌕쌕거림이 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항상 밤에 안 좋아져요. 야, 근데 밤에. 이거는 부모님들이 또 잠결에 또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또 밤에? 근데 부모님들이 잠을 못 잘 자세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결에 놓치는 일 은근히 별로 없어서 왜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못 자는 거를 그냥 네. 아이들 때문에 못 애들이 자거든요. 자니까 그렇겠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밤에 항상 심해져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자요 이러면서 이제 많이 오시죠. 아이고. 네, 그리고 너무 기침이 심하니까 저쪽 방에서도 기침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 들려서 못 잘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건데 이제 운동할 때
운동할 때는 아무래도 폐활량이 더 많이 요구가 되기도 해서 더 이제 공기 흐름이 빨리빨리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좁은 빨대로 숨을 쉬니까 그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운동할 때 더 숨이 차기도 하고 또 운동하면은 겨울엔 또 더 심한데 하여튼 그 공기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마치 우리가 정말 큰 선풍기 앞에서 얼굴 대고 있으면 막 눈 따갑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공기의 흐름이 더 빠르고 더 많은 공기의 양이 막 들어가면서 여기가 막 따가워질 수 있으면서 수분이 막 빠져나가거든요. 기도가 막 네네. 바싹 마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 숨이 답답하죠.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 가서 꼭 확인을 해봐야 돼. 이거는 그냥 단순 감기랑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감기는 뭐 밤에만 악화되지 않아요. 낮에도 감기는 낮에도 증상이 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원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도대체 뭐 때문에 생기는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 원인은 사실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천식은 아무한테나 오지 않아요. 천식 체질인 사람한테 와요. 이 체질은 특히 소아천식, 영아천식 또는 소아천식 이런 경우는 보통 자기의 약간 스스로의 유전자가 이제 천식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꽤 많고 가끔은 가족력이 있어서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유전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부모는 건강하신데 아이가 천식 관련된 이런 아토피 관련 유전자, 네. 기도를 과민하게 만드는 유전자, 기도의 염증을 자꾸 유발하게 만드는 유전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결함이 있는 친구들 되게 많고 요거는 사실 되게 흔해요. 네. 유전자 검사를 하면 다들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유전자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또 잘 생기는데 네. 이게 가족력이랑 또 연관 없이 스스로 그냥 혼자 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괜찮았는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게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원래 그냥 가지고만 있는데 있다가 발현은 안 됐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미세먼지가 엄청 많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작용하면서 이게 이제 숨어있던 유전자가 드러나면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유전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유전과 환경의 다 복합적인 걸로 내가 그런 체질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천식이 있어서 우리 아이도 천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속상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그것만으로 원인은 단정할 수 없어서 또 게다가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는 워낙 공기도 안 좋기도 하고 미세먼지에 또 워낙 이제 대기 오염도 많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또 실내 생활을 워낙 또 많이 하고 그래서 네.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이 관련이 있어요. 비만이 있는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천식이 같이 많이 있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그리고 천식 환자들에서 비만이 있는 경우에 그 비만 자체가 또 천식을 심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뱃살이 가득할 때 여기에 폐가 있고 아래가 배가 있는데 가뜩이나 폐가 지금 제 기능을 잘 못하는데 기도가 좁아져 있고 그걸 뱃살이 막 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 더 숨쉬기가 답답한 거겠죠.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천식이 있으면서 비만 있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꼭 체중을 너무 빨리 늘어나지 않게 관리를 꼭 해야 된다. 네. 운동을 해서 이거를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데 또 천식 환자들한테 운동을 또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서 뭐 수영이라든지 뭐 습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수영 같은 것도 괜찮고 절대 하여튼 너무 살찌지 않도록 그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소아청소년은 비만 관리가 어려워가지고 네. 천식이 악화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성인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릴수록 남자한테 더 많이 생긴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뭐 사실 경험상으로는 여자 아이들도 꽤 많이 있고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환경. 환경적인 그런 원인들이 있는데 이제 천식은 알레르기 체질에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항체라는 거를 나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항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있는 상태를 알레르기 상태라고 하는데 원인이 되는 걸 알레르겐이라고 말을 해요. 또는 알레르기 항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진먼지 진드기 또는 뭐 계절별 꽃가루, 뭐 제주에 많은 삼나무 막 이런 네. 거 그리고 뭐 동물 동물 털 털. 우리 이제 반려동물 많이 키우니까 강아지 비듬, 강아지 털 이런 거 그리고 뭐 계란, 뭐 우유 뭐 이런 영하천식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아가들은 음식 때문에 천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꽃가루 천식이다 하면은 꽃가루 알레르겐, 꽃가루 알레르기 항원 요게 내 기도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내 몸에 많이 있다고 하는 알레르기 항체 그거랑 꽃가루 알레르기 항원이랑 항원과 항체가 만나면서 기도에 신호를 주면서 기도가 더 퉁퉁 부어오르게 또는 기도가 갑자기 확 쪼여버리게 네네.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항원 항체 반응이. 근데 이 알레르기 항체가 없는 사람들이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천식 체질이 아닌 거죠. 알레르기 항체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꽃가루 항원이 막 들어와도 만날 항체가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는 거. 넘어가는 거나. 네. 그래서 이 알레르기 항체가 있는지 그런 거를 알아보는 게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검사고 그래서 각자의 원인에 따라서 누구는 먼지가 많은 상황에서 생기고 누구는 꽃가루가 많은 상황에서 생기고 그래서 각자의 원인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같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하더라도 얘는 어떤 친구는 뭐 정말 심각하게 꽃가루 처리 아닌 이상은 약간 맞기만 해도 뭐 그 정도는 증상 없는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진짜 뭐 5분만 그 공간에 있어도 막 심해지는 환자도 있고 사람마다 다 그 감수성은 다른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요 감염이 이제 사실은 제일 흔하게 우리가 천식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인데 예를 들면 요즘 같은 때 여러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성 감염이 되게 흔해요. 그래서 폐렴을 잘 유발하는 뭐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있고 또 RSV라고 네. 애들한테 이제 그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 같은 걸 잘 유발하는 그 RSV 바이러스 같은 것도 또 라이노 바이러스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그런 흔한 호흡기 감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그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천식 환자들이 천식을 제대로 확 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천식 아닌 환자들은 그 바이러스에 걸려도 천식 증상이 안 생기는데 이 환자들은 천식의 그 기질이 있는 환자들은 이 바이러스가 평소에 숨어 있었던 천식을 확 발현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제일 흔한 바이러스가 RSV라는 바이러스예요. 최근에 RSV 예방접종이 나와가지고 그 접종을 많이 하면서 이 RSV 감염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유아기 천식이랑 연관된 바이러스 그리고 위생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아주 어릴 때는 천식이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 아토피 피부염도 마찬가지고 알레르기 비염도 그렇고 천식도 아주 과거에는 지금만큼 유병률이 높지가 않았는데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천식뿐만 아니라 이런 알레르기성 아토피 같은 이런 질환들이 해가 가면서 점점 많이 나오는데 환자 유병률이 높아지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가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깨끗해서. 너무 깨끗해서 우리가 더럽게 살 때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다.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에 뭐 정말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100년 전 이럴 때는 정말 집에서 다 막 가축도 키우고 있었고 대가족이 막 10명 정도의 대가족이 한 집에 살기도 했었고 살고. 시골에 주로 살았고 그죠. 아파트도 없었고 그리고 막 균이 득실득실한 그런 화장실 시설도 너무 위생도 안 좋았었고 불결하고 그때는 그리고 항생제 같은 것도 거의 많이 개발도 잘 안 돼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기생충 감염도 어르신들 되게 많았었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우리가 다 균이랑 다 같이 섞여서 막 하나가 됐군요. 뭐 강아지랑도 같이 그렇게 뭐 소를 키우기도 하고 돼지를 네. 키우기도 하고 그냥 주택에서 음. 지저분하게 그렇게 살았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뭐 균 감염도 잘 되기도 했겠지만 그거를 스스로 이겨내기도 하고 면역의 지금은 힘이. 그냥 항생제 같은 게 너무 잘 됐으니까 그냥 네. 빨리빨리 그것들을 미리 처단하면서 빨리빨리 치료를 해버려가지고 스스로 이겨낼 힘이 조금 옛날보다는 좀 줄어들었죠. 네.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모든 게 너무 아주 위생이 깔끔하고 심지어 우리 반려동물을 키워도 그 반려동물마저도 우리가 모든 예방접종 맞추면서 맞아요. 반려동물도 그냥 너무 깔끔하게 키우게 되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항생제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우리 몸에 그냥 유산균 같은 게 너무 과다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항생제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장내 세균도 많이 유익한 균까지도 좀 네. 그렇게 죽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사실 균이 많은 게 사실은 우리 몸에 생리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은 알레르기성 경로가 있고 비알레르기성 경로가 있는데 요 약간 막 좀 지저분하게 지내고 요런 그런 게 비알레르기성 경로인데 너무 깔끔하게 염증 같은 것, 뭐 감염도 안 되고 너무 청결하게 살면서 너무 몸이 예민하게 된 거예요. 네. 그 예민하게 된 거를 알레르기성 경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예민하게 살면서 지저분하게 살던 그런 비알레르기성 경로로 잘 안 가고 알레르기성 경로로 우리 몸의 면역이 점점 방향을 자꾸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화된 생활 방식 그리고 요즘 뭐 서구화된 생활 방식이라 하면은 뭐 김치 같은 것도 좀 덜 먹겠죠. 아무래도 네네네. 우리나라 특유의 그런 김치나 발효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참 균을 그냥 먹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환경이었는데 너무 서구화되면서 가공식품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러면서 몸은 오히려 점점 더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현대 시대의 아이러니 같아요. 치료는 점점 치료 기법은 발달하지만 개발이 병이 더 생기는 것 같은 옛날처럼 그냥 가축이랑 또 가족들이랑 막 뒹굴뒹굴 거리면서 살았던 그 시절이 사실은 몸을 덜 예민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어떤 중요한 천식의 원인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출산이랑 관련된 거기도 한데 우리 요즘 유산균 엄청 잘 챙겨 먹잖아요. 네네. 장내 미생물, 다른 말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 그러는데 장내 미생물이 중요하다고 이제 엄청 강조가 되면서 우리가 유산균도 많이 먹고 이제 그런 거 건강에 신경을 쓰는데 사실 장내 미생물이 충분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그리고 뭐 하나가 너무 하나 혼자 높지 않고 균등하게 다양한 균들이 균등하게 그렇게 장내 세균의 풍부성, 균등성 이것들이 다 유지가 되는 환경이 우리한테 제일 좋은데 예를 들면 제왕절개를 하는 환자랑 네. 자연분만을 하는 환자의 아기를 비교해 봤을 때 천식이 누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제왕절개? 네, 이제 정해진 현대, 답 현대, 같은데 네. 이것도 다 현대 이제 시대의 그런 질병인데 이것도 연구 결과예요. 또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왕절개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상처가 있으니까 항생제도 쓰고 그리고 자연분만을 하면은 자궁을 통해서 질을 통해서 이렇게 엄마의 균들을 다 흠뻑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아기가 나오면서 그거를 네. 자연스럽게 아기에게도 그 유산균들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생리적인 거죠. 네. 근데 엄마의 질을 거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꺼내면. 네. 약품도 사용하고 그러면서 여기를 그냥 직접 꺼내는 그런 방식의 이제 제왕절개 또 제왕절개한 환자들은 항생제 같은 것도 맞을 거고 약품들도 좀 쓰게 될 거고 그런 상태에서 수유를 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자연분만하고 수유하는 거랑은 또 약품 같은 것도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장내 미생물이
그 자연분만한 환자한테 훨씬 더 좋더라, 더 다양하고 더 풍부하더라. 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리고 시골과 도시의 차이는 아까 이제 설명해드린 그런 거고. 네. 네. 그리고 모유 수유하면서도 엄마한테 맨날 부비면서 엄마 젖에 묻어있는 균도 자연스럽게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균이랑 좀 애가 뒤범벅 되기도 하는. 네. 그래서 자연분만이 여러모로 모유를 엄마한테서 받는 것도 건강한 건데 그런 것들이 엄마한테서 받는 그 생리적인 균들 네. 분유보다 네. 그 분유에도 미생물 그 유산균 같은 게 다 섞여 있을 거고 모유에도 네, 네, 모유에도. 네, 그래서 그런 결국 한ten 자연스러운 거.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현대 시대 요즘 점점 이 자연스러움이 되게 이 자연스러움을 일부러 추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부러 해내야 된다는. 맞아요. 네. 요즘 완모 뭐 자연분만 하면 되게 엄마들 네. 사이에서 또 우와 대단하다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그냥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건데. 요즘은 그거를 일부러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게 물론 좋으니까 당연히. 네, 네.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보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천식에 대해서 특히 또 소아 아이들에 대한 천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들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스턴백님, 온테이크님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소로님이 안녕하세요 원장님, 새살아기가 코피가 났는데 건조하면 좀 코피가 날 수도 있나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오늘 이 천식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이 질문은 제가 엄청 또 많이 받는 질문이라서 질문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뭐 3살이든 한 초등학교 초반까지 애들이 코피가 엄청 자주 나고 겨울에 요즘 되게 많이 나서 저한테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네. 이 코부터 시작해서 기관지로 내려가는 이걸 다 기도라 그랬잖아요. 이 기도의 가장 안 좋은 게 차고 건조한 공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제 여기에 들어오면 이 코 안에 자연스러운 그 면역 기능을 확 떨어뜨려요. 네. 그리고 일단은 물리적으로는 코가 그냥 바짝 마르게 되고.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이 코 바로 그냥 초반에 그 점막 초반에 모세혈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촉촉하고 건강한 상태면 아무리 이제 코를 이렇게 해도 거기가 그냥 촉촉하니까 자극이 안 되는데 네. 바싹 마르고 그럼 또 찬 공기가 있으면은 혈관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혈관을 살짝 덮고 있는 그 점막이 바싹 마르면서 혈관이 더 돌출이 돼가지고 조금만 만져도 코피가 팡 터져버릴 수 있는. 그럴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코피 건조하면 당연히 나고요. 찬 공기에서 요즘 같은 찬 공기에 더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가습기를 조금 멀리 해가지고 가습기를 좀 틀어놓으면 좋고 아니면 코에다가 생리식염수도 종종 넣어줘서 코를 촉촉하게 해주는 거. 네. 네, 그리고 가끔은 코 안에다가 면봉으로 해서 항생제를 조금 이렇게 묻혀서 발라주면 거기 안에 헐어 있는 부분이 좀 살이 돋으면서 좋아지기도 하죠. 바세린이라도 발라도 바세린이라도. 자, 또 30초의 테스트 꼭 기억할게요 해주셨고요. 꿈을 찾자님은 아들이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항상 걱정입니다. 이 천식 때문에 걱정이 더 늘은 상황인데 기침을 자주 하더니 천식이 생겼어요. 아직 애들인데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 아이들도 천식 치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까요? 초등학생입니다. 그럼요. 아이들은 치료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성인이 다 돼서 진단된 천식, 노인 천식은 솔직히 치료가 어려워요. 그건 거의 평생 호흡기 치료하면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미 다 기도가 다 성장을 끝냈고 이미 이제 다시 바뀔 가능성이 없는 다 면역이 완성된 그런 상태라서 근데 우리 아가들은 초등학교 초반 정도까지는 아직 면역이 다 성숙되지 않기도 했고 그리고 이 기도의 성장도 아직은 다 끝난 게 아니라서 네. 가역적인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빨리 돌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퉁퉁 부어 있는 그 천식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네. 그리고 완치가 되기도 하는
그렇게 가능성이 충분히 어린이들은. 그래서 어린이들은 정말 회복력이 좋아요. 네. 근데 관리를 잘 해줘야 돼. 이걸 내비두면 이렇게 퉁퉁 부어있는 상태를 내비두면 이게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요. 천식은 그냥 평생 가는 자기 체질이래 하면서 내비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냥 단단해져요. 아직은 말랑말랑할 때 네. 치료를 해줘야죠. 잘 해줘야겠네요. 자, 한국전대님께서는 18개월 된 아기가 요즘 밤마다 기침을 심하게 하고 가끔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약을 잘 먹어도 낫지 않고 반복돼서 혹시 천식의 초기 증상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는데요. 이 유아천식은 어떤 증상으로 시작이 되는지, 감기나 기관지염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천식이라면 진단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포인트를 딱 집어서 잘 해주셨는데 이 질문은 정말 제가 환자를 볼 때 저도 이 질문을 분명히 궁금해 하실 거다라고 하고 제가 가정을 하고 환자를 보고 보호자분들한테 그렇게 다 설명을 다 해드리는데 18개월 된 아기면은 이게 영아천식 아가들 천식이 처음으로 진단이 될 수 있는 나이예요. 보통 24개월 이전에 진단이 되는데 18개월 이럴 때쯤에 보통 첫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되게 흔한데 근데 일단은 천식 잠깐 뒤로 미루고 천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저 쌕쌕거리는 소리가 엄마가 들었을 때는 쌕쌕거리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들어보면은 알고 보면 쌕쌕거림이 아닌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헷갈릴 때는 동영상을 꼭 찍어서 저 좀 보여주세요. 네. 다음번에 동영상 찍어 오시면 알고 보면 그 쌕쌕거림이 기관지에서 나오는 천식 쌕쌕거림이 아니라 그 엄마가 아까 얘기하신 감기로 인한 쌕쌕거림일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관지가 아니라 코가 너무 꽉 막혀가지고 이것도 역시 기도의 초반인데 기도의 초반이 코로 꽉 막혀가지고 공기가 너무 잘 안 들어가면서 쌕쌕거릴 수 있거든요. 알고 보면 코 막힘 쌕쌕거림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은근히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이랑 그 아이한테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아 이거는 다행히도 천식 소리가 아니라 얘가 코가 심하게 막혔다고. 그래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있어서 그거 감별을 또 잘해야 되는데 그게 네. 헷갈리실 수 있어서 꼭 저는 녹음이나 그 동영상을 찍어 놓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감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이제 이 구분을 어떻게 하냐 그건데 아까 유아천식은 어떤 증상으로 시작되냐 그거에 대한 답을 아까 제가 초반에 해드렸었는데 뭐 기침 네. 특히 밤에 심할 수 있고 쌕쌕거릴 수 있고 가슴이 막 움푹움푹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는데 천식일 때는 일단 컨디션이 숨을 못 쉬니까 애들이 식사를 못 해요. 일단 보통 저 시기에 더 어린 아이들은 뭐 수유를 하기도 하는데 네. 수유를 하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 식욕이 확 떨어져요. 숨을 못 쉬니까. 근데 감기 때는 식욕 별로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데 사실은 그 기침 소리가 되게 중요한 기침 소리랑 호흡 양상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말로 지금 표현을 딱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는 좀 어렵고 그럴 때는 병원에 가서 네. 청진을 해봐야 돼요. 청진을 해보면은 그 쌕쌕거림을 그냥 딱 감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코로 인한 건지 아니면 감기 때도 기관지염 때도 기침 심할 수 있잖아요. 기관지염 또는 폐렴 기침인지 네. 천식 기침인지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로 그 기침 소리만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건 얘기 못 하겠고 이거는 청진으로 진짜 딱딱딱 구분이 되거든요. 이거는 콧소리고 이거는 기관지염, 이거는 폐렴, 이거는 천식. 그 구분이 딱 되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청진을 꼭 해보면은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구분하는 거는 네. 일단은 못 먹는지 너무 처지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아주 명확하게 잘 못 해드리겠네요. 네, 저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니까 그러면은 이제 청진이 무조건 좀 중요한 네네네.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제 어머님이 느끼실 때 쌕쌕거릴 때 일단 영상을 좀 찍고 집에서. 선생님께 또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청진을 해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네네. 또 아이가 또 처지고 못 먹으면 좀 그럴 확률이 있다.
네, 네. 이렇게 또 이해를 하게 근데 됐습니다. 폐렴 걸려도 못 먹을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하기 좀 가야겠네요. 어렵네요. 병원에 가야겠네요. 예, 영상을 찍으시면 도움이 된다. 이건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 자, 여행러버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요즘 감기도 아닌데 마른 기침을 계속합니다. 특히 밤에 누우면 캑캑거리며 기침을 멈추지 못하고 자다 깨고 그러는데요. 열도 없고 콧물도 없어서 단순 감기 같진 않은데 이렇게 오래 기침을 해도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됩니다. 이 병원에서는 천식 검사해보자라고 하시는데 정말 이게 천식일 수도 있는지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이 질문도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고 음.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천식 환자를 진단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근데 일단 또 이제 아까처럼 천식이 아닌 경우를 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천식이 아니어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코감기나 걸렸다 하면 코감기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부비동염이 잘 와요. 코가 그냥 안에 꽉 차는 네네. 그런 친구들은 겉으로 코가 안 나와요. 음. 그래서 어머님들이 항상 얘기하시기로 얘 콧물이 안 나온다고. 음. 근데 그래서 코 쪽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이제 천식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코가 천식이 아닌 경우를 가정할 때 코감기가 너무 심해져서 코가 꽉 차가지고 누워 있을 때만 낮에는 멀쩡히 괜찮은데 누워 있을 때만 이게 뒤로 넘어가면서 목에 걸리면서 이걸 치워내려고 밤에 기침을 누워 있을 때 기침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네. 또는 이게 이제 정도가 또 심하면 그냥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자꾸 여기에 서 있을 때도 뒤로 넘어가곤 하거든요. 축농증이 심하면 부비동염 그러면 이걸 치워내려고 자꾸 여기 자꾸 따갑고 캉캉하면서. 간지럽고 막 뭐가 걸려 있으니까 막 이러기도 하고 이렇게 치워내려고 또는 자꾸 이렇게 코를 들이마시면서 이러면서 꿀꺽하기도 하고 이런 증상도 같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밤에만 저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천식이 아니라 부비동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면 사실 다행인 거죠. 천식이 그죠, 아니라면.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천식 검사를 병원에서 받아보자고 얘기한 거 보니까 이거는 청진음이 뭔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보통 초등학생이면은 보통 만 6세, 7세 이상이니까 검사를 할 때 어느 정도 협조도 가능해서 저도 이것저것 검사를 해요. 천식 때부터 무슨 검사를 하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슴 엑스레이랑 코 엑스레이를 찍어요. 네. 그래서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서 폐렴인지 아닌지 먼저 기관지염인지 아닌지 먼저 그런 거를 좀 감별을 해야 되고 네. 천식 환자가 진짜 심하면 폐가 진짜 빵빵한 무슨 터질 것 같은 풍선처럼 보이면서 심한 천식 때 보이는 엑스레이 소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슴 엑스레이 찍어보고 네네. 코 엑스레이를 찍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비동염이 섞여가지고 천식으로 착각하게 만든 건 아닌지 코 네. 엑스레이 찍고 요거 두 개는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피 검사나 아니면은 피부 반응 검사 같은 걸 해서 아까 제가 원인으로 얘기했던 그런 알레르기 항원 그 천식을 유발하는 그 원인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 네. 그거 검사. 그리고 네 번째는 요건 이제 한 초등학생 다니는 아이들한테 저도 많이 하는데 폐 기능 검사. 팩이네. 기본적인 폐활량을 보기도 하고 폐에 있는 염증을 측정하는 폐 기능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네. 폐 기능 검사. 그거를 초등학생이면은 받아보는 걸 권장을 드리고 근데 네. 이게 만약에 얘 일주일 됐다. 그러면 천식 함부로 진단할 수 없고 아까 만성적인 기도의 염증이라고 한 진단 조건처럼 적어도 몇 개월 이상 개월 얘가 이상. 반복적으로 그런다 그러면은 검사하시는 게 좋아요. 네, 되게 그 검사 방법도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저희가 방송을 마무리할 시점이 돼서 또 질문을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아프지마 토토니키에서는 하루 아이의 배변 횟수가 잦은 것 같아 걱정이 돼요. 이 장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 정도 가는데요. 많이 가야 두 번? 속이 많이 불편하지 않는 이상 빈번하진 않은데 이 키 성장에도 좋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혹시 뭐가 문제일까요? 뭐 질문 하나만 가지고 제가 이걸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배변 횟수가 잦은 거 하나만으로 얘 문제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너무 많이 먹어서 자주 보는 친구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당연히 건강할 거고 네네.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변을 자주 보면서 체중이 안 늘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뭔가 장에 좀 뭔가 불편감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검사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약도 먹어보고 네. 그러는데 키성장이랑 배변이랑 너무 직결해서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체중이 안 늘면서 소아애들 성장에 아. 제일 중요한 게 체중이거든요. 네네. 체중이 오히려 빠지거나 전혀 늘지 않으면서 밥도 많이 먹지도 않고 변은 자주 그리고 막 약간 묽게 막 그렇게 자주 보면은 그건 좀 문제일 수 있으니까 이제 소아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는 변을 자주 보긴 하는데 매번 너무 찔끔찔끔 땡땡땡땡 막 염소똥처럼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변비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서 변비 치료하면 또 확 좋아지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요 배변 횟수만 가지고 함부로 제가 이렇게 판단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뭐 보여주시니 이해가 된다. 정말 좋은 방송입니다. 처음 알게 듣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아, 이게 이제 폐렴이냐 아니냐, 또 무조건 맞아요. 폐렴을 병원에 가야 되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이제 통틀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못 드린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오늘 방송을 기점으로 폐렴인 것 같다. 그럼 이제 무조건 병원을 가야 하는 건 맞을까요? 폐렴인 것 같다. 그 느낌이 들면 무조건 가야죠. 네. 폐렴은 놓치면은 그거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근데 폐렴인지 아닌지는 일단 소아 청소년 환자들은 청진으로 청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엑스레이. 엑스레이. 그래서 그런 청진을 제대로 해봐야 폐렴인지 네. 아닌지 천식인지 그런 거 감별이 돼서 폐렴 걱정이 되면은 그냥 무조건 가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폐렴의 초기 증상은 네. 폐렴 때는 그리고 폐렴 네. 때도 천식이랑 비슷하게 숨이 좀 답답할 수 있지만 그 막 휘파람 소리 같은 그 쌕쌕거림보다는 네. 폐렴은 열도 나고 아, 천식 때는 열 안 나는 경우가 더 안 많거든요. 나군요. 폐렴은 열도 나고 막 네. 정말 심한 감기 증상처럼 오기도 하고. 네, 그게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특히 폐렴이랑도 뭔가 천식이랑 좀 비슷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천식 같은 경우는 초기의 진료와 그리고 진단과 치료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우선은 좀 내가 구분이 어렵다 하면은 동영상을 찍으시고 네네. 그리고 또 청진기로 또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찍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부모님도 오늘 이런 경우는 이게 천식일까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30초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증상들인지 파악하시고 꼭 병원에 내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엔 또 치료 방법 자세히 알아볼 수 네. 있을까요? 제가 사실 내용을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반도 못했어요. 치료 관련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자세히 네. 그리고 질문도 더 많이 받으면서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셔서 저희가 다음 달에 또 김주아 원장님과 관련해서 또 천식 두 번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방송 준비할 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소와 청소년 의학과 김주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